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이고요. 자, 오늘은 일시적으로 6만 원을 좀 이탈을 했었어요. 상당히 좀 기분 나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을 좀 볼 텐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으로는 별로 의미는 없고요.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이제 이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고, 개인들이 열심히 좀 받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지, 저점은 언제 형성이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인공지능 그 테마 혹은 섹터, 그 중에서 이제 HBM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어제 이제 9월 수출입 동향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가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8조 정도 됐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하락을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저녁부터 이제 중동 전쟁 확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자, 중동 전쟁 이제 레바논하고 이제 이스라엘 또 이제 이란 이렇게 좀 전쟁을 좀 확산되고 있는데, 어제 늦은 시간에는 지상군이 투입이 좀 되면서 레바논 이쪽 이제 공격을 좀 했었고요. 또 오늘도 여러 가지 소식이 좀 있었지만, 일단 미국장은 이렇게 내렸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면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중동 전쟁 리스크가 계속 커진다면요,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기 어렵지만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준 것처럼 여기 핀비즈 먼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세미컨덕터 반도체에서 엔비디아가 3.6% 하락을 했고요. 브로드컴 약 3% 정도, AMD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제법 조정폭을 좀 키우는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미국장은 이렇게 마감을 좀 했었고, 여기 엔비디아도 보시면 아래 꼬리를 살짝 달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었죠. 자, 지수를 이기는 종목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지수가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시기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 반도체 분야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 결국 인공지능이 가야 되는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죠. 전쟁 리스크가 계속 확산이 되면은 일시적인 충격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제 미국에는 대선이 남아 있죠. 11월 5일에 미국의 대선이 있고, 이 전쟁 때문에 대선의 여파가 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쟁이 계속 확산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자, 미국이 전 세계에 이제 경찰 역할을 좀 자처하고 있고, 이스라엘하고는 또 밀접한 동맹국인데요. 여기서 전쟁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번 대선 혹은 이런 지지율이나 결과에 좀 상당히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더 이상 좀 적극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 막으려는 움직임이 좀 보일 걸로 보이고요. 오늘은 우리 여기 지수 차트를 좀 보시면, 오전에 전일장에 미국의 시장 영향을 받아서 좀 급하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코스피로 볼까요? 했었고, 다시 한번 천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또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의 미사일 대규모 발사 보복을 개시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이 나온 게 1시 20분 정도였습니다. 자, 이때쯤이었죠. 이때부터 이렇게 좀 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우리 삼성의 개별적인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지수 전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를 먼저 종식시키는 게 더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사실 제 생각엔 그래요. 오래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도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요, 일시적으로 좀 빠졌지만 전부 다 반등을 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헤즈볼라, 또 뭐 후티, 이스라엘, 이란, 요런 이제 반군들, 여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들, 여기랑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던 이슈였고요.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확산이 되고 조금씩 규모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곧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고점을, 전쟁이 이제 끝나는 최고점을 찍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시간은 좀 지켜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하자면, 오늘의 하락은 삼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수의 문제다. 왜 지수의 문제냐? 전쟁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수가 좀 밀리고 있는데 어제 미국장은 밀렸다가 반등을 했고 이제 오늘 우리 장이 똑같이 밀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더 우려감이 확산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일시적일 거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남의 나라 전쟁인데 사실 뭐 미국이 아직 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은 뭐 이 리스크가 점점 뭐 세계 전쟁 뭐 이렇게까지 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제 그쪽 나라 지역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그 정도로 단기 충격을 주고 이제 끝날 이슈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삼성이 잘해야 될 텐데 여기 볼게요. 자, 먼저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투세의 악재가 있죠. 오늘 오전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참에 끊어내자. 금투세를 유예할 게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버리자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요. 금투세 관련된 의견을 수렴을 했다. 어차피 이번에 유예를 하더라도 2년 뒤에 또 논란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끌려다니기보다는 아예 이참에 끊어내자, 폐지로 끊어내자라는 내용이 좀 나왔고, 제가 알기로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0월 4일에 금투세가 유예가 될지 아니면 강행이 될지 폐지가 될지 확정이 좀 날 텐데요. 저는 뭐 못해도 유예, 잘하면 폐지까지도 좀 보고 있어요. 계속 유예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이쪽을 점점 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예까지 된다면 삼성한테 더 이상 뭐 그 지수에 대한 악재는 없겠죠. 자, 그럼 마지막 이거를 좀 보겠습니다. 자, 내년에 HBM 5세대 수요가 80% 증가할 것이다. 제품 검증이 관건이다. 내년 하반기 주력 제품 공급 과잉은 이제 기존 세대죠. HBM 4세대, 3세대 등 구형 중심이 될 것이고요. 이 5세대의 8단, 12단은 주력 제품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제 블랙웰이 잘 나갈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8단이 됐든 12단이 됐든 12대는 이제 블랙웰에만 공급이 되고요. 자, 이 중에 이제 12단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보시면, 인공지능 차세대 플랫폼 더 많은 이제 HBM 채택을 하면서 HBM 8단에 이어서 12단 제품이 될 것이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는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자, 그 트렌드 포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제 올해 상반기, 3분기 12단 이제 샘플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12단 제품 양산에 이제 돌입한다고 했었고요. 자, 이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12월부터 블랙웰이 좀 출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부 디램 공급 업체의 공격적인 실리콘 관통 전극 공정의 캐파의 확장, 그러니까 즉 계속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성공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이제 상당한 실적으로 좀 다가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도 이 TSV 생산량을 올해 말 월 12만 장에서 내년 말까지 40% 증가한 17만 장으로 늘릴 전망이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5%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엔비디아의 블랙웰 B200, GB200과 이제 AMD 관련된 제품들 이제 결국 공급을 하려면요. 이제 HBM의 안정적인 수율 달성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결국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요. 블랙웰에 HBM을 공급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선.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엔비디아에서 삼성전자한테 계속 퀄 테스트를 빨리 통과를 좀 해봐라. 우리 더 많은 HBM이 필요하다.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늦어도 뭐 4분기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다음 세대 HBM 6세대에서는 HBM4죠. 6세대에서는 삼성한테 많은 기회가 돌아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계속 이제 반등하는 힘을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장이 끝나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자, 결국 여기 부근이 6만 원을 일시적으로 좀 깨서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이 되고요. 또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면 그리고 블랙웰에 HBM 공급이 된다면 이 모든 환경이 다 맞아 떨어져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 연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절대 손절할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아니니까 잘 보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익 낼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릴 테니까 그 종목으로 수익을 좀 내면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 테마주가 곧 시작이 되겠죠. 지금 현재 정부가 임기가 이제 2년하고 반이 지났는데 보통 대선 2, 3년 전부터 대선 테마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유를 좀 할 거고 300% 수익률로 매집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무료로 종목을 좀 안내를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크게 좀 보는 이유가 이제 과거에 대선 테마주를 보시면요. 엄청나게 급등을 좀 했었습니다. 자, 동신건설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자, 동신건설의 주봉을 볼게요. 자, 여기가 얼마죠?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리고 고점이 67,900원이에요. 12배가 올랐고요. 이게 바로 이제 이재명 인맥주였습니다. 이재명 인맥주. 여기 다 정리를 해놨는데 동신건설은 인맥주, 이스타코는 정책주였어요. 윤석열 서현그룹주, 애니능률, 한동훈 관련주는 대상홀딩스 우선주, DTNC 아로가 있는데 이거 하나씩 볼까요? 자, 이스타코도 이거 정책주였어요. 저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600원, 여기가 700원 이 정도였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10배가 올랐고요. 또 서현이와 서현 탑메탈을 먼저 볼까요? 서현 탑메탈도 보시면 이게 윤석열 인맥주였거든요. 2,200원부터 14,700원까지 7배 올랐습니다. 7배. 서현이와 다 서현 그룹주 다 올랐어요. 그냥 서현도 올랐고 그한 서현도 이제 보시면 뭐 6배, 7배씩 올랐죠. 서현 이화가 이제 마지막에 올라갔고 조금 길게 오르긴 했는데 마찬가지로 6배 정도 올랐고요. 또 대상홀딩스 우선주가 한동훈 테마주로 나중에 움직였는데 이것도 이제 세력주죠. 7,000원부터 65,000원까지 여기 8배, 9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DTNC 아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4,000원부터 24,000원까지 64, 24, 6배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대선 테마주가 곧 시작이 되는데요. 연말까지 보유를 할 거고요. 이제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우리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면 이제 언제 또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3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자, 1,0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3,0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번호는 동일하고요. 010-5904-8931번.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드릴 겁니다. 돈 받지 않아요. 자, 무료로 이제 300% 보고 있는 종목 안내를 좀 드릴 거고요. 여기 이재명 테마주, 기타 뭐 여기 그 당시에는 홍준표 관련주 뭐 경남스틸 이런 종목들도요. 또 이낙연 테마주, 남선알루미늄 이런 것도 다 5배, 6배씩 올랐었거든요. 제가 대장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우리 주식 계좌에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 혹시 있으시다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20% 이런 종목이 좀 있으시다면요. 전체를 다 하시긴 좀 어렵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반만 좀 정리를 하셔서 이 대선 테마주 연말까지 보유하는 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이 손실을 모두 다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5년에 한 번씩 오는 기회예요. 대선이 5년마다 있잖아요. 자, 여기 하나만 더 동신건설 상승한 걸 보시면요. 대선이 2022년 3월이었는데 2020년부터 올랐어요. 그쵸? 여기는 이제 2020년 6월부터 이렇게 좀 올랐었고 대선 2, 3년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꼭 잡으셔서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 운영하고 있죠. 제가 매일매일 시장 주도주 2종목씩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3%씩 매일 좀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신규 성장주였죠.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 종목으로 수익을 좀 냈어요. 저기 이제 분봉을 보시면요. 거래대 1분봉으로 볼게요. 이제 거래 대금이 엄청 터지고 이렇게 터지는 구간이 나왔고요. 여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 안 돼 보이죠? 한 6, 7% 나옵니다. 근데 이거 다 먹진 못해요. 적당히 저희는 이제 3% 정도 이제 수익을 좀 내고 나왔고요. 오늘 오전장에는 명확한 주도주가 없었어요. 전쟁 테마주가 그렇다고 강한 것도 아니었고요. 나머지 이제 정방향인 종목들도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규 상장주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지난 이제 월요일에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이제 끼가 충분히 있어서 여기 눌림 구간 공략을 해서 3%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3%씩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고요.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 하셔야 됩니다. 그럼 1200이 되고 1200이 2000, 3000, 5000만 원까지 좀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요.
자,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500만 원으로 5천만 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주시면 되고 꼭 50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상관없고 어차피 5천에서 다 같이 만납니다. 저는 괜히 리스크를 키우는 것보다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계속 수익금을 인출을 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멘탈, 마인드 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차이 커뮤니케이션 매수가는 10,000원, 매도가는 뭐 300원 이런 식으로 다 친절하게 안내를 좀 드릴 거고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저랑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함께 하신다면요.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주도주를 직접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직접. 자, 우리 경제적인 자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오늘 주도주였던 것만큼 지금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자, 이 종목이 오늘 주도주였다는 거를 이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강한 종목 딱 두 개만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모이는 시간에 공략을 하고 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고요. 경제적인 자유로 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5천만 원으로 하루에 3%면 얼마인가요? 150만 원이죠. 자, 우리가 매일매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 은퇴 이후에 이제 노후 생활을 보내야 될 텐데요. 밖에 나가서 또 다른 이제 노동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준비가 돼 있다면 5천만 원과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집에서 그날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면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거예요. 건물주가 될 필요도 없어요. 수십억이 필요도 없습니다. 나랑 나의 배우자가 혹은 뭐 우리 가족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면 충분하고요. 이걸 계속 곱하기 시간을 들여서 반복을 하는 게 경제적 자유의 핵심이다. 저 역시 지금 14년 동안 주도주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어요. 그쵸? 자, 이 부분을 확실히 제가 노하우를 공유를 해서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자,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 복리의 효과를 누리실 분들은 꼭 복리라고 문자 주시고, 대선 테마주 이거 급등하는 거 잡으실 분들은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보유 종목들도 모두 다시 한번 급등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